손흥민이 떠난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오연규한테 무릎 꿇고 있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유럽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프리미어리그가 난리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면서 토트넘 좀 힘들어지겠네 정도로 예상했던 사람들 많으시죠? 근데 지금 상황 보면 그냥 힘들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강등권이요. 강등권. 손흥민 한 명 떠났다고? 빅식스가 강등권을 걱정해야 하는 팀으로 전락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토트넘 팬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흥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매 경기 절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공격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팀 전체의 무게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런 선수가 빠지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말 그대로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하위권 팀들한테 연달아 얻어터지면서 승점 8점 차이로 강등권 바라보는 신세가 됐다니까요. 영국 현지 매체들 반응 보면 더 웃긴 게 시즌 초반만 해도 토트넘이 손흥민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떠들던 기자들이 지금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리그 순위표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그를 잃은 토트넘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프리미어리그의 또 다른 팀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풀럼입니다. 풀럼도 지금 공격진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거든요. 마르코 실바 감독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득점력을 보강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니까요. 실바 감독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맨체스터 시티의 유망주 오스카르 밥 데려오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리카르도 페피 영입하려고 했다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무산되고, 계획이 연달아 꼬이면서 실바 감독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실바 감독의 눈에 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미친 듯이 골을 터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공격수 오연규. 영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선, 풋볼 인사이더, 텔레그라프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는 매체들이 일제히 풀럼이 오연규 영입의 진심이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찌라시나 루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축구 언론은 확실한 정보 없이는 함부로 보도 안 합니다. 특히 더 선이나 텔레그라프 같은 메이저 매체가 움직였다는 건 이미 클럽 내부에서 오연규 영입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도 손흥민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공격수가 나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연규가 단순히 골 많이 넣는 공격수여서 관심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프리미어리그 감독들과 스카우터들이 오연규한테 진짜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오연규의 진짜 무기, 손흥민한테 전수받았다는 그 경이로운 슈팅 기술에 대해서요. 벨기에 리그 행크에서 뛰고 있는 오연규 선수, 이번 시즌 공식전 10골 넣었습니다. 10골이면 뭐 괜찮은 수준 아니냐고요? 아니요.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벨기에 리그 자체를 작게 만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골 개수가 아니에요. 골을 넣는 방식,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예술 그 자체거든요. 지난 12월 베스테를로와의 경기, 이 경기에서 터진 오연규의 선제골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가서 보셔야 합니다. 진짜 소름 돋거든요. 상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미친 골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공이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헤더로 패스를 띄워줬는데 공이 골대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공격수라면 뭘 했을까요? 당연히 공을 한 번 받아서 트래핑하고 몸을 돌려서 슈팅 각도를 만들려고 했겠죠? 근데 그러는 순간 끝입니다. 왜냐하면 골문 앞에 수비수 2명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골키퍼도 이미 오연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 각도를 좁히고 있었어요. 오연규는 이 모든 상황을 0.1초 만에 계산했습니다. 공을 세우면 안 된다. 수비수가 붙기 전에 끝내야 한다. 골키퍼가 예상 못할 곳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논스톱 슈팅입니다. 공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흐르는 공의 궤적을 그대로 살려서 가장 먼 쪽 발로 골키퍼 반대편 포스트 구석에 놨고 빠르게 꽂아 넣었어요. 현지 해설진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저 각도에서 저런 슛이 나온다고? 벨기에 리그에서 수년간 해설을 해온 베테랑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 저런 슛을 성공시키려면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하거든요. 발목 각도, 몸의 균형, 타이밍, 공의 회전까지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골이에요. 한국 축구 팬들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다. 진짜 손흥민 슈팅이 따로 없었거든요. 특히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저 각도, 수비수와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저 침착함.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백 개의 골을 넣으면서 보여줬던 그 시그니처 슈팅 패턴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전문가들이 왜 오연규한테 열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빅리그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골만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수비수들의 피지컬과 스피드가 상상을 초월하는 리그거든요. 공을 잡고 고민하는 순간 바로 차단당합니다. 근데 오연규처럼 논스톱으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격수는 수비수 입장에서 악몽 그 자체예요.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오연규가 이런 슈팅을 한두 번 우연히 성공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넣은 10골 중 상당수가 이런 식의 계산된 논스톱 슈팅이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하게 빈틈을 찾아내고 어떤 각도에서든 정확하게 골문을 향해 공을 보낼 수 있는 기술적 완성도. 이게 바로 오연규가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하면서 뭘 배웠는지 정확히 보이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검증받은 그 치명적인 슈팅 기술을 오연규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DNA가 제대로 전승되고 있는 거예요. 오연규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9번 공격수로서의 피지컬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키 188cm의 탄탄한 체격, 수비수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힘. 그러면서도 순간적인 스피드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패스를 받아내는 집중력도 뛰어나요. 벨기에 리그 수비수들이 오연규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번번이 공간 만들어내고 골로 연결시키거든요. 현지 전문가들 평가가 어떤지 아세요? 오연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공격수 중 한 명이다. 벨기에 리그라는 제한된 무대가 아까운 선수다. 그를 영입하는 팀은 향후 몇 년간 공격을 책임질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영국 매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과소평가됐다는 얘기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클럽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풀럼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클럽도 손 내밀었고 벨기에 최고 명문인 안더레우트도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완전 3파전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오연규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여러 클럽이 동시에 모셔가려고 경쟁하면 이적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벨기에 행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시즌 중반에 영입한 선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행크가 오연규한테 투자한 돈 생각하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몇 배는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행크도 고민이에요. 지금 당장 팔면 당장의 이익은 크지만 시즌 끝까지 두고 쓰면서 더 가치를 올려서 여름에 팔 수도 있으니까요. 오연규 본인은 어떨까요?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고 싶은 게 당연하죠. 게다가 지금 한국 축구는 손흥민 이후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준호,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통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빅리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를 오연규가 채울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손흥민한테 배운 그 치명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주말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 틀면 오연규가 풀럼 유니폼 입고 뛰는 모습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토트넘이 손흥민 떠나고 강등권까지 떨어진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새로운 한국 공격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손흥민의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오영규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등장하려 하고 있어요. 풀럼 팬들 반응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오영규가 누구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벨기에 리그 선수를 왜 데려오냐고 의심하는 팬들도 있었죠. 근데 오영규 플레이 영상 보고 나서는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선수 당장 데려와라. 왜 진작 안 모셔왔냐?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주전 공격수 확정이다. 이런 댓글들로 도배가 됐어요. 영국 팬들이 축구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를 매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팬들이 벨기에 리그 영상 몇 개 보고 열광한다는 건 오영규의 실력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영국 팬들은 슈팅 기술에 진짜 환장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는 골 넣기 어려운 리그로 유명하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를 최고로 쳐줍니다. 오영규가 만약 풀럼에 간다면 팀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전 경쟁 시작부터 유리한 위치에 설 겁니다. 풀럼의 현재 공격진 보면 확실하게 자리 꿰차고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실바 감독이 왜 이렇게 공격수 보강에 목을 매는지 알겠죠? 팀의 득점을 책임질 확실한 공격수가 없으니까요. 오영규가 들어오면 바로 핵심 선수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상상해보세요. 크레이븐 코티지 홈구장에 3만 명 관중이 가득 차고 오영규가 풀럼 유니폼 입고 입장합니다. 전반 20분쯤 동료의 크로스가 들어오고 오영규가 그 특유의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터뜨려요. 그것도 손흥민 스타일로 반대편 포스트 구석에 정확하게 꽂아 놓는 거죠. 스타디움이 완전히 들썩이고 영국 해설진은 오현규, 인크레더블 하면서 열광하겠죠. 한국에서는 새벽인데도 수백만 명이 중계 보면서 환호성 지를 겁니다. SNS는 오영규 얘기로 도배되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당연히 오영규겠죠. 손흥민 이후 또 한 명의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축구는 정말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전설적인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의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죠. 여기에 오영규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다면 한국 축구의 빅리그 진출은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겁니다. 유럽 클럽들이 한국 선수를 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선수는 피지컬이 약하다, 빅리그 적응 못한다, 이런 편견이 있었죠. 근데 손흥민이 1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그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유럽 스카우터들은 한국 선수 보면 검증된 기술력과 멘탈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평가해요. 오영규는 그런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윙어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면 오영규는 정통 스트라이커로서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할 수 있어요. 포지션도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지만 골을 넣는 그 순간만큼은 손흥민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벨기에 리그 관계자들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영규는 우리 리그를 거쳐간 공격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선수다. 이렇게 빨리 프리미어리그 러브콜을 받을 줄은 몰랐다. 벨기에 리그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전통적인 징검다리 리그거든요. 그곳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기본기는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독일 분데스리가와 벨기에 안더레우트도 오영규 영입에 뛰어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클럽들도 오영규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특히 분데스리가 클럽은 한국 선수들한테 우호적이거든요. 손흥민도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성장했고 지금도 많은 한국 선수들이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죠. 그들도 오영규가 리그에 오면 즉시 주전급으로 활약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왜 프리미어리그가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리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리그입니다. 매주 전 세계 수억 명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봐요. 거기서 활약한다는 건 글로벌 스타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손흥민이 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영규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면 한국 축구 마케팅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이만한 게 없으니까요.
실제로 손흥민 한 명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프리미어리그 광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오연규의 이적료는 얼마나 될까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업계 관계자들 추정으로는 최소 1,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한 시즌도 채 안 뛰고 이 정도 몸값이 나온다는 건 유럽 클럽들이 오연규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예요. 행크는 물론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3파전 구도니까 가격 흥정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죠. 우리 선수 데려가고 싶으면 제대로 값 치르시죠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풀럼, 분데스리가 클럽, 안더레우트가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풀럼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라는 점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고 리그에서 뛰고 싶잖아요. 같은 조건이면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할 확률이 높죠. 게다가 풀럼은 런던 영구 클럽이에요. 런던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거든요.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 모든 게 최고 수준이니까요. 실바 감독의 전술 시스템도 오연규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풀럼은 포제션 축구를 추구하면서도 빠른 역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거든요. 공격수한테 자유도를 많이 주는 편이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많아요. 오연규 같은 스트라이커한테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박스 안에서 기회만 잡으면 바로 골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풀럼 동료 선수들과의 케미도 기대됩니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미드필더가 있고 윌리안 같은 베테랑 윙어도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오연규한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해주면 오연규는 그걸 골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완벽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도 오연규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엄청난 호재예요.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예선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골 결정력입니다. 중원과 수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공격수가 필요하거든요. 오연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 쌓고 자신감 얻으면 대표팀에서도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2026년 월드컵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는 무대에서 오연규가 투톱으로 함께 뛴다고 상상해보세요. 손흥민의 경험과 리더십, 오연규의 젊음과 득점력이 합쳐지면 어떤 팀이든 상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아시아 예선에서는 거의 무적 조합이 될 거예요. 일본 축구가 지금 부러워 죽겠죠? 일본도 유럽파 선수들 많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만큼 성공한 선수는 없거든요. 미토마 카오루가 브라이튼에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손흥민의 커리어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제 오연규까지 프리미어리그 진출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체 공격수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라고 멘붕할 겁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 그렇게 돈 쏟아부으면서 축구 발전시킨다고 난리쳤는데 결과가 뭔가요? 중국 슈퍼리그는 몰락했고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중국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그리고 이제 오연규까지. 차이가 너무 크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축구를 완전히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유럽 빅리그에 선수 보내고 싶다는 게 그들의 꿈이거든요. 오연규의 성공은 아시아 축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시아 선수도 유럽 최고 무대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는 거니까요. 토트넘 팬들 반응은 또 어떨까요? 지금 강등권에서 허우적대면서 손흥민 그리워 죽겠는데 손흥민한테 직접 배운 슈팅 기술을 가진 한국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에서 골 넣는 모습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가 손흥민 있을 때 오연규까지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후회할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풀럼이 낚아챈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 수비수들도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 상대하느라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제 손흥민급 슈팅 가진 새로운 한국 공격수가 또 온다는 거잖아요. 대체 한국은 이런 선수들을 어디서 계속 찾아내는 거야? 하면서 머리 싸매고 있을 거예요. 영국 언론들도 벌써 오연규 특집 기사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 스토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다들 알잖아요. 함부르크에서 시작해서 레버쿠젠 거쳐 토트넘 와서 전설이 된 스토리. 오연규도 스토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프로 데뷔하고 일본 리그 거쳐서 스코틀랜드에서 활약하고
벨기에에서 폭발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충분히 매력적인 서사 아닌가요? 영국 팬들은 스토리가 있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으면 더 열광하거든요. 오연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골 넣는 날, 영국 언론들은 그의 여정을 재조명할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해 유럽 각국을 거쳐 마침내 꿈의 무대에 도착한 스트라이커라는 식으로 말이죠. 상업적 가치도 무시 못합니다. 한국 팬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응원하는지 전 세계가 알잖아요. 손흥민 경기만 되면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봐요. 오연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풀럼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유니폼 판매량도 폭발할 거예요. 손흥민 유니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손흥민 거였어요. 오연규 유니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릴 거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 많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